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자, 분명한 거는 15억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는 사실은 전혀 다른 시장이다. 왜 그러냐면 대출 조건도 다르고, 그죠? 대출 조건도 다르고 세금 조건도 다르고 거래할 수 있는 층도 다르기 때문에 30억짜리 하는 아파트가 50억이 된다고 해서 뭐 저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집주기 아무 영향 없어요. 30억짜리가 300억 해도 아유, 덕분에 세금 많이 내는구나 그 사람들이 아유 부자라 좋겠습니다 라고 그냥 축하해 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죠? 그 밑에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값도 그렇잖아요. 신라 호텔에 뭐 뷔페, 신라 호텔 뷔페에 뭐 뷔페 식당 가격이 야 15만 원 하다가 30만 원 한대. 뭐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서민들 어떻게 하냐? 야 저거 뭐 양극화다. 뭐 물가 너무 오른다. 씨. 예, 이게 개소리죠. 그죠? 예,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7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동산은 정치적인 분위기하고 직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뭐 그동안 계속 혼란스럽고 사실은 분위기 자체도 뭐 답이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진짜 지금 준비하는 일이 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도 아직 계속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오늘도 사실은 뭐 녹음할 준비는 안 돼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뭐 계속 안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가볍게 시작을 하고 자, 주중에는 저희 이제 지주클럽 관련해서 회원분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한다 해놓고 못했는데 뭐 아휴 자꾸 그냥 맥이 떨어져서 자, 부동산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주택 가지고 아파트가 뭐 많이 팔려니 어쩌니 또 어디에요? 어, 서울, 서울 중심으로 또 집값이 오른다. 야, 이게 또 집값 오른다. 또 부동산 문제 또 터진다. 막 이딴 소리들을 막 하는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집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20억 이하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5억까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5억 이상 넘어가는 물건은 별도로 봐야 됩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사치시장이에요. 어떻게 됐든 중위소득 수준이든 뭐든 뭘 갖다 붙여도 제가 지금 입이 어, 15억까지 사실은 거래될 수 있고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우리 국민들한테 삶에 영향을 주는 시장이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뭐 30억, 50억 이거 어떻게 하냐? 왜 부동산 투기하냐? 난리. 이게 지금 그 공포 마케팅이에요. 공포 마케팅인데 뭐 그 이야기는 제가 지금 책을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무게 있는 이야기는 책을 통해서 제가 지금 아 요번에 하여튼 뭐 제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자, 분명한 거는 15억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는 사실은 전혀 다른 시장이다. 왜 그러냐면 대출 조건도 다르고 그죠? 대출 조건도 다르고 세금 조건도 다르고 거래할 수 있는 층도 다르기 때문에 30억짜리 하는 아파트가 50억이 된다고 해서 뭐 저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집주기 아무 영향 없어요. 30억짜리가 300억 해도 아유, 덕분에 세금 많이 내는구나 그 사람들이 아유 부자라 좋겠습니다 라고 그냥 축하해 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죠? 그 밑에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값도 그렇잖아요. 신라 호텔에 뭐 뷔페, 신라 호텔 뷔페에 뭐 뷔페 식당 가격이 야 15만 원 하다가 30만 원 한대. 뭐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서민들 어떻게 하냐? 야 저거 뭐 양극화다. 뭐 물가 너무 오른다. 씨. 예, 이게 개소리죠. 그죠? 우리가 관련된 건 뭐예요? 이 앞에 순대국밥집에 라면 값에 짜장면 값에 예. 구내식당에 뭐 학생들 구내식당에 백반 가격이 500원 올랐다. 이런 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어떠한 그 가격이 이게 물가가 지금
오르냐 내리냐 어떤 이런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지. 그죠? 강남에 뭐 어디 특정 지역에 해운대에 뭐 이런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뭐 여기 투기가 일어난다. 거기에 막 뭐 사람들이 줄을 서 가지고 뭐 경쟁률이 몇 대 몇이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이게 인제 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 그건 다 제껴 놓고 인제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지금 마이크를 잡았더니 아예 안면에 지금 얼굴이 아 좀 녹음 좀 예 짧게라도 계속 좀 하고 그리고 인제 우리 회원분들 관련해서는 예 하여튼 그동안 좀 침묵을 깨고 힘있게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댓글은 삭제하고 그러니까 저장하고 삭제하고 기록에 남겨 놓고 있어요. 저장을 제가 왜 하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 테고요. 서로 참 피곤한 일인데. 자, 지금 간단한 이야기로 지금 서울에 뭐 아파트 가격 올랐다 어쩌다 이런 얘기는 예, 다시 할 데가 없는 내용이고요. 지금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 주거용 우리가 그 아파트가 1000만 세대라고 했을 때 100년에 한 번 거래되려고 그러면은 1년에 몇 개가 거래가 돼야 돼요. 100년에 한 번 거래 10만 세대가 거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수도권에서 1000만 세대의 집이 있는데 100년에 한 번 거래된다고 했을 때 10만 세대가 거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뭐 세대 뭐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해도 50년에 한 번이면 20만 세대가 거래가 돼야만이 사실은 그건 거래도 아니죠. 20만 세대. 그러니까 1000만 세대 중에서 20만 세대가 거래된다는 거는 거래라기보다도 상속이죠. 그건 뭐 무조건 내가 집을 사가지고 50년 이상 살면서 뭐 100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 테니까 명의를 넘겨줘야 되니까 상속이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은 너무 적다. 전국 거래량이나 뭐나 이렇게 쭉 봤을 때 뭐 지금 한 달에 5천 세대 정도 거래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재건축 단지에서 내가 아파트를 누군가 거기서 A에서 팔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또 B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A를 팔면 물론 전세로 갈 수도 있겠지만 B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몇 프로 올랐다, 뭐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 뭐 했다 이 통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통계 뭐 숫자를 믿어야지 뭐 네가 뭘 하냐. 네, 통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의미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이 숫자에는 감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느낌으로 사고 파는지 지금 거래되는 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들로 거래되는 거지. 일단은 사람들 자체가 예, 뭐 꼭 아파트를 사야겠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자영업들 다 박살났는데 월급쟁이들 물가 오르고 나니까 지금 쓸 생활비도 없죠. 아무튼 뭐 다 그런 상황에서 예, 막 서울 집값 오른다라고 그러면 막 쫓아가서 줄 서서 막 사야 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집값은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제 간만에 지금 이 마이크를 잡아서 어제인가요? 언더스탠딩인가? 잠깐 저기 하다 보니까 음, 예, 공유창고, 오피스텔 공유창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공유창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업체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예, 다 누구나 계획은 있죠, 처음에는. 예, 공유창고가 지금 준비됐고 시장에 진입된 지가 이제 10년이 됐죠. 예, 10년이 됐고, 현재 지금 이제, 이 공유창고가 지금 어떤 상황이 생긴 거냐면, 아유, 지금 여러분들이 꼭 그 혹시 내가 창고나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지금 새가 안 나간다.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제가 10년 전에 썼던 책에 이 사태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이 문제는 10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시작은 그때부터예요. 지금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때부터 과잉으로 넘어갔고 그때부터 상가 분양이나 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짜 13년 전, 12년 전에 했었던 것들이 지금 그대로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걸 미리 이야기한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예, 돈하고 돈을 버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공유창고가 이제 과잉 공급으로 지금 넘어섰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지금 호황이라고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시던데 왜 호황이냐? 상가가 안 나가니까, 그죠? 상가 세가 안 나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있는 게. 마지못해 예전에는 월세를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기대했다라면 아이고 지금은 이제 포기하고 그냥 어떻게 이자나 내볼까 뭐 100만 원이라도 받아볼까 50만 원이라도 받아볼까 이러한 심정으로 예전에는 임대를 잘 안 주던 사람들이 이제 자꾸 찾아오는 거죠. 나 공유창고라도 해보고 싶다. 뭐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 뭐 공실이 몇 년째 되고 이런 사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뭐죠? 문제를 더 키우는 거다. 예, 답이 없습니다. 지금 상가나 뭐나 이게 지금 유통시장이 바뀐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문제는 고령화 사회가 컸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늙은이들이 이런 말도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아씨 이제 늙어가는 나이가 됐는데 이제는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자산을 갖다가 내 노후를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이게 자산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돈이 안 되니까 매물로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혹시나 그 공유창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 거기 뭐 시설을 뭐 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신다. 예. 시장이 과잉됐습니다, 지금. 예. 왜 그러냐면 이 창고에 맡기기 위해서 이동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또 하나 보관하는 짐이 그죠? 매달 내가 몇만 원씩 그 창고비를 내면서 보관할 만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뭐 다들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있죠. 있어요. 있죠. 예. 어, 아주 작은 시장이라는 거죠. 예, 그것도 서울 일부, 예, 도심지 일부. 벌써 대전만 해도 예, 완전 다 개념이 다르고 여기 이제 평당 가격이 다르니까 서울에 이제 원체 이제 평당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 이제 공유 창고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찾는 수요가 있죠. 예, 뭐 이게 여기도 이제 지금 자본 논리기 때문에 예, 아무튼 제가 지금 간만에 지금 녹음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고 요즘 유튜브들 하도 뭐 영상들을 잘 만들고 원체 기획해서 잘 만들기 때문에 예, 뭐 저는 뭐 전혀 뭐 그런 거에 뭐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요즘 뭐 짤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이제 영상도 많이 청취하고 그러는데 그죠? 잘 만든다라고 해서 정확한 정보는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만드는 스킬은 굉장히 올라갔죠, 지금 사람들이. 에, 만드는 스킬은 참 올라갔는데 그래서 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예, 내용도 잘 정리되어 있고 예, 뭐 그래픽도 그렇고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예, 꼭 글쎄요. 예,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예. 뭐 저는 이제 뭐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제 책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 지금도 뭐 저희 이제 회원분들이나 혹시 이제 몇 분 예전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과거의 책에 제가 언급했었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사태에 대해서 많이들 좀 생각이 될 겁니다. 예, 될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그 부동산 시장에서 공실 문제가 예, 굉장히 크게 이제 화두가 될 거예요. 화두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일본 시장에서 배우려고 그래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됐다. 그리고 걔네들이 이렇게 우리 아직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사대주의적인 일본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뭐 국민 소득이 최근에 올라갔다고 하지만 걔네들이 원체 자산이 많으니까 뭐 국민 경제 규모도 더 크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엄연히 달라요. 시장 자체가 다르고 사람들의 어떤 인식, 사고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뭐 그런 이야기들은 10년 전에도 했었고 책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굉장히 많은 공실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은 없어요. 마음을 비우는 것밖에. 우리 분명한 겁니다. 이건 없어요. 이 공유 참고한다고 해서 수익이 더 나오느냐? 아니요. 그 업체 인테리어 비용하고 시설 비용만 또 한 번 더 들어가는 거고, 이게 비슷한 게 모텔하고 비슷한 겁니다. 모텔 리모델링 해가지고 수익이 더 늘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판만 더 커집니다. 빚만 더 많아지고. 그냥 일찌감치 그냥 빨리 팔아먹고 탈출하는 게 제일 먼저인데, 문제는 뭐냐면 상가 같은 경우 비싸죠. 그리고 이제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은 내가 집이 있는 상태에서 상가를 보유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내가 상가를 보유했을 때는 세컨 수입이죠. 내가 주 수입보다 뭐 노후라든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상가를 보유한 거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이거를 급하게 처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일단은 밥은 먹어. 뭐 힘들긴 하겠지만 뭐 이자도 내야 되고 어쩌고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틸만 하니까 더 버텨요. 상가 가격을 확 후려가지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버텨요. 이게 지금 10년이에요, 10년. 왜 그러냐면 10년 전부터 안 좋아졌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뭐 유튜브들을 보면은 뭐 세종시 공실 이야기 했었고 어디 공실 얘기했었고 그러는데 그거 다 10년 된 겁니다. 최근에도 더 늘었지만 다 10년 된 거예요. 그리고 상가의 문제점이 한번 가격이 딱 빠지면 못 올라와요. 얘는. 상가라는 것 자체가 거품으로 시작하는, 그죠? 우리 상권이라는 추상적인 거품으로 시작되는 어떤 그러한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 농지 같은 경우는 다르죠. 걔는 완전 하드웨어죠.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거기 뭐 심고 뭐하고 재배하는 완전히 하드웨어 기계적인 거라서. 그러니까 물건도 보면 그렇잖아요. 기계공학, 그러니까 기계에 관련된 설비나 이런 것들은 뭐 프레스나 이런 거는 몇십 년 됐어도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져요. 기본 들어가는 하드웨어적인 이제 설비 자체가 비싸니까. 프레스 같은 경우는 뭐 그죠. 쇠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소프트웨어로 작동되는 물건들 대표적인 게 컴퓨터잖아요. 이런 건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팍 떨어지죠. 그러니까 상권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처음에 뭐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못 올라가요. 정상적으로. 예전에 뭐 이태원에 뭐 뭐죠? 그 골목길 저기 뭐야 저기 하여튼 뭐 장사 잘 된다고 잠깐 떠들다가 또 가로수길이니 뭐니 막 그런 얘기 했었죠. 그게 뭐라고 그럴까 가장 좋을 때 시장을 회복한 게 아니에요. 원체 바닥이었다가 뭐 잠깐 회복하는 걸 가지고 뭐 가격이 뭐 자리가 없어서 뭐 부르는 게 값이다 막 일단 앞뒤 없는 막 근거 없는 또 그런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또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에, 제가 요 지금 공실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 책에 상당히 핵심으로 제가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다루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0사람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10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상가 자체가 과잉이고 시장이 바뀌었고 세대가 지금 옛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뭐 이런 공유 참고한다고 해서 어떤 수익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설비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개 중에. 그죠? 그럼 다 망하냐? 그 중에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겠죠. 그 중에서 살아남는 대안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그거를 제시하는 거고요. 그것을 인제 예전 같았으면 뭐 하여튼 저도 인제 하여튼 이 역경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많이 좀 돌아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좀 이제 추상적으로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가 지금 공실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도 또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 어떠한 대안이나 뭐 불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 자체가 시대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끝난 시장이고요.
원래 옛날에도 상가는 5% 이상 수익률 나온 적이 없어요. 다들 그 구라 떠는 새끼들이 지가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예, 월세 나오는 제대로 월세 나오는 건물 없습니다. 항상 그 월세보다 건물값이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냥 과시용이죠. 예, 자기 과시용이고 뭐 시아버지가 물려주면 좋은 거지만 내가 벌어서 건물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에서 그 돈을 남긴다? 사기치면 돼요. 사기치면. 예, 남들 등골 빼먹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시장이 부동산은 되게 보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잔머리 굴린다고 해서 뭐 수익률이 이렇게 나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건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 공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공실이 생기면 세입자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 세입자 잘 모셔야 됩니다. 예. 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뭐 계약갱신권이라든지 10년 보장이라든지 있다는 얘기했는데 그 법 이야기 나올 때 제가 그 좀 개소리 좀 하지 마라 뭐 이런 소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예, 지금 상황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어가지고 예, 세입자들은 빨리 나가고 싶어하고 예, 집주인은 이제 못 빼주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어차피 녹음했으니까 이걸 뭐 끝까지 얼마나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항상 이야기하지만 집값 폭락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파트값 떨어지면 살아? 참,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아파트값 떨어지면 네 월급부터 먼저 떨어진다고. 예? 그럼 아파트값 오르면 사는 거냐? 아니에요. 남들보다 내가 뭐 상속을 받았던 뭐 했던 돈이 있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내가 대출이 유리할 때입니다. 남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저같이 지금 신용이 불량자인 경우는 예? 뭐 고액 이자를 준다고 해도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신용이 있어요. 신용이 있고 예, 남들보다 낮은 조건 그러니까 뭐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그리고 아니면 내가 직장이라든지 내가 벌은 돈이 있어서 이 벌은 돈이 은행 이자보다는 그죠? 은행 예금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예,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야, 이게 주택을 지금 집을 구입하는 게 좋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 지금 20년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자기가 집값 떨어질 걸 예측해 주겠다. 예, 집값이 이제 뭐 올 하반기쯤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 구매하시라.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집값 떨어지면 대출이 안 나와. 이자가 비싸진다고. 똑같아요. 부담하는 거는. 이게. 어? 집값이 왜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또 집값이 많이 떨어진 건 사람 심리적으로 사고 싶지도 않아. 남들 안 살고 다 빠져나가는 집에 왜 내가 가서 뭐 똥 치울 일이 있어. 예? 그런데 그런 이야기 가지고 지금 유튜브 장사에 대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집은 어떻게 장만해야 되는 거냐면, 아휴, 참, 이거는 뭐 어차피 오늘 다 얘기할 건 아니니까. 자, 그죠?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닙니다. 예.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아무리 떨어져도 남들보다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제도적으로 이용하거나, 뭐 내가 부모님을 잘 만났거나, 내가 능력이 좋거나, 예? 그래야 집을 살 수 있는 거지. 어? 뭐 할인 판매할 때까지 기다려. 그때 사면 되지. 인생 끝납니다. 지금 서울에도 보면 내가 그 무주택 청약으로 해서 당첨되기 위해서 뭐 20년 이상씩 그 무주택으로 있으면서 전세로 있으면서 나도 청약해가지고 대박 쳐야지.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네, 아무튼 제가 하도 오래간만에 이거 녹음, 네, 하도 요즘 녹음을 안 올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 공유 창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뭐 하시는 거야. 그건 각자 판단이신데.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내 건물에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세입자를 모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입자가 점점 줄어든다.
나는 은행 이자 주고 세금 내가면서 세입자를 오히려 모셔야 된다. 참 이런 이런 억울한 상황이. 네, 억울해 안 하셔도 됩니다. 세상은 다 억울한 거예요. 다 억울한 거고. 안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참 억울한데 이걸 남 탓하고 뭐 사회 탓하고 그래야 뭐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 꼭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어?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면 자긴 착한 놈이에요. 예? 나 지금도 생각나는 개새끼가 하나 있는데 꼭 남 탓이야 이 쌍놈 새끼는. 참네. 자, 말도 가렸어야 되는데 이제 간만에 그냥 인사드리기 전에 예, 했습니다 하고 제가 하여튼 이번 주 주말쯤에 업무 보고를 계속 한다 했고 미뤘는데 진짜 하긴 해야 되는데 아이 참 업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하고 좀 이제 1년의 반이 지금 다 돼가니까 2025년도 힘있게 좀 어떤 성과를 좀 내면서 결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디서부터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그냥 하는 걸로 녹음하는 걸로 그리고 여기까지 뭐 들으실 분도 많지 않겠죠. 회원분들이나 몇 분 들으실 것 같은데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